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다음 주 급감할 것으로 나타나 뉴욕 일원 지역의 백신 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일삼았던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백신 현황과 제한 지침들을 총정리해 짚어봤습니다. 연방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납부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이 논의 향방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함에 따라 뉴욕시 맨해튼의 오피스타워의 시장 가치가 1년 만에 무려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한 여행객 중 입국 거부를 당한 인원이 무려 8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미일 관계 보고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다음 주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의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주에 할당될 예정인 존슨앤존슨 백신이 80만 도스보다도 적은 양이 생산돼 이번 주에 생산됐던 495만 개의 도스와 비교할 때 85%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파이자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지난달 각 주에 납품을 시작했으며 지난주와 이번 주 각각 190만 회, 490만 회 접종분이 전국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70만 회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할당하고 있는 데 따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도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서둘러 성명을 발표하고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이 제조되는 대로 뉴욕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볼티모어주에 있는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스 공장에서 두 종류의 백신 성분을 실수로 섞어 제조해 존슨앤존슨 백신 1,500만 회분을 폐기 처분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존슨앤존슨 제약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형성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백신 접종 후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희귀 혈전 현상이 4건 보고됐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보건당국은 오늘 롤리의 예방접종센터와 힐스버러와 채플힐의 클리닉에서 존슨앤존슨 투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후 최소 26명이 기절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추가 검사를 위해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일 콜로라도에서는 11명이 존슨앤존슨 주사를 맞은 후 부작용을 보였으며 그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모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역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대부분 부작용이 없지만 일부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부기 또는 발열, 오한, 두통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신체가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혐오 범죄를 일삼은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는데요. 이 용의자는 힘없는 여성과 노인들만을 공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조셉 루소라는 27세 백인 남성을 폭행 및 아시안 혐오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3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길거리에 있던 64세 아시안 여성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밀치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어 3월 22일 킹스 하이웨이 부근에서 마주 걸어오던 32세 아시안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 바닥에 짓누르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어 최근 지난 5일 쉽셋 베이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앞에 서 있던 77세 아시안 노인을 밀치고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사라진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셉 루소가 폭언이나 금품 갈취는 없었으며 말없이 아시안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하며 체포 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루소는 체포되기 전까지 공공음란죄, 마약 소지, 강도 등의 혐의로 전과도 1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호범죄가 특히 많은 브루클린에서는 아시아계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호범죄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퍼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이후 1년여간 급증했습니다. 더머쉐이 뉴욕시경 국장은 무엇보다 최근 뉴욕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혐오 범죄, 묻지마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43%가 뉴욕과 뉴저지주 등 5개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등 뉴욕과 뉴저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김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0%인 6,600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한 인원은 약 1억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백신 접종 속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에서 8일까지 감염자 수는 45만 3,360명으로 하루에 약 6만 5천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172만 9,532명이며 사망자는 57만 3,9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뉴욕의 확진자는 197만 6,935명, 사망자 5만 1,17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뉴욕시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확진자는 9만 4,311명이며 사망자는 2만 4,783명으로 카운티 중에서는 버겐 카운티가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아워월드 인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백신 접종률은 1회 이상 접종이 690만 1,208명으로 인구 비율 35.5%이고 접종을 완료한 이는 429만 1,740명으로 인구 비율 22.1%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접종률은 1회 이상이 337만 3,601명으로 38%의 접종률을 보였고 접종을 완료한 이는 200만 7,906명으로 22.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4월 6일부터 16세 이상으로 접종 자격을 확대했으며 뉴저지주는 오는 19일부터 16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는 코로나19 완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4월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정원의 33%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실내의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입니다. 지난 5일부터는 극장과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등의 오후 11시 이후 폐쇄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바에 대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3월 19일부터 레스토랑과 체육관, 헬스클럽, 레크레이션 시설 등의 수용 인원을 50%로 허용했으며 실내 모임은 10명에서 25명으로 야외 모임은 25명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국내 여행 시 자가격리는 물론 출발 전과 도착 후 추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30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물론 노인과 동반한 1인에 한해 연령과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이 가능한 장소는 시티필드 등 총 3곳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한 데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 기업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개국에 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IT 기업에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글로벌 법인세 협상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으로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미국 주도의 논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내용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기존 해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세와 탄소 국경세 등 다국적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는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선택하면서 전국 대도시 사무실 빌딩 가치가 1년 전보다 평균 25%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대도시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 자료를 인용해 맨해튼의 오피스 타워의 시장 가치가 불과 1년 만에 25%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뉴욕시의 재산세 수입도 1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사무실 빌딩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사무실 공간 사용을 포기하고 원격 근무를 선택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인 16.4%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JP모건 체이스, 포드 자동차, 세일스포스, 타겟 등 대기업이 값비싼 사무실 공간 이용을 포기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민간 부문 고용주인 JP모건 체이스의 제미 다이몬 CEO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격 근무가 사무실 빌딩의 필요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원격 근무를 할 경우 직원 100명당 평균 60석의 좌석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맨해튼 소호 지역에 있는 미국 본사를 인근의 다른 사무실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일주일에 며칠만 출근하는 130명의 직원을 위해 설계된 개방형 사무실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판매 직원 등 일부만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재택근무 선호 영향으로 맨해튼 전체 사무실 공간 중 임대가 가능한 공간은 1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같은 공실률 급등은 임대료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 뉴마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지역 사무실 임대료는 2020년 초 평방 피트당 82달러에서 7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재택근무 선호 현상은
건설 경기 하락, 사무실 공실률 급증, 급격한 임대료 하락, 시정부의 세수 감소 등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도시 부동산 산업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검역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찾았다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일주일에 무려 8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미 한국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질병관리청의 집계 결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승객 중 178명이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서류를 제출해 입국 거부 또는 시설 격리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는 총 831명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 한국 입국 시 이와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2021년 2월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PCR 테스트 확인서에는 승객 성명, 검사 유형, 검사 결과, 발행일자, 생년월일, 검사일자, 발급기관 스탬프나 성명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이 같은 제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국 국적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하루 평균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 14일간 격리됩니다. 미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아예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 조치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음성 확인서까지 있는 경우 자가격리는 인력 낭비이자 자원 낭비라며 많은 해외 동포들이 무조건적인 자가격리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가격리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미주 한인 상공인 및 한인 동포들의 입국 시 2주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것으로 백신 2회 접종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 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의회 조사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일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 항목을 따로 분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조명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위안부에 대한 표현으로 Comfort Women이라고 표기했습니다. Comfort Women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나타난 이 같은 개념은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나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한편 미 의회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한미 활동가 단체들 때문으로서 이들 단체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과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등 여러 사례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조사국의 지난 2월 2일자 미일 관계서 보고서에는 위안부 항목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쿼드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의 쿼드 불참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미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불화를 빚거나 저항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고 2021년에도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계 영킴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 최우선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은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베스 의원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 베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 아프리카 세계보건 세계인권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스 의원은 한국계 앤디 킴 의원 등과 함께 2019년 5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 결의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2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을 포함해 현재 24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연방 주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접종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일부 약국들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20를 받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관련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라티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4월 6일부로 16세 이상 모든 뉴욕주 주민은 이민, 체류 신분, 건강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7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면제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기존 주의 표준시험인 뉴저지 학생 학습평가를 대체할 스타트 스트롱 시험을 올 가을에 치를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긴 학습 격차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각 주가 올해 표준시험 시행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험 참여율이 저조하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거나 시험 실시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표준시험 시행 의무와 관련 각 주가 유연성을 갖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2020-2021 학년도 봄 학기가 아닌 2021-2022 학년도 가을 학기에 표준시험을 치르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 일제히 발표된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전형 결과에 따르면 하버드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 경쟁이 역대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의 경우 조기와 정시 전형을 포함해 총 57,435명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률은 3.43%에 불과해 역대적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정시 전형의 경우 합격률이 2.12%에 불과해 입학의 문은 더 좁았습니다. 이와 함께 프린스턴대는 3.98%, 예일대는 4.62%, 컬럼비아 3.66%, 펜실베니아 5.68%, 브라운 5.4%, 다트머스 6.17%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이들 대학 모두 역시 합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넬은 입학 전형 통계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조기 및 정시 전형을 포함해 5,863명의 학생을 선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 경쟁이 역대 가장 치열했던 이유는 지원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대부분 대학이 SAT, ACT 시험 점수 제출을 한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지원 문턱이 낮아진 것이 지원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이 9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버킹엄 궁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성명에서 여왕 폐하께서 사랑하는 부군인 에든버러 공작 필립 공의 부흥을 알리게 된 것은 깊은 슬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필립 공께서는 오늘 아침 원저성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다며 추가 발표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왕실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47년 엘리자베스 여왕과 결혼한 필립 공은 영국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평생 반려자로서 여왕을 굳건히 지켜온 왕가의 기둥이었습니다. 사석에서는 왕실의 가장이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제2의 악수로 불리려 철저하게 아내보다 한 발 뒤에 있는 공적인 삶을 보냈습니다. 종종 품이 없고 때로는 무뚝뚝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최측근으로서 재치와 지성으로 왕정에 힘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